안녕하세요. 서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김종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비교, 즉 컴패리즌에 대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프레딕션, 즉 예측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측, 프레딕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correlation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correlation은요, 쉽게 얘기하면 A와 B가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A 데이터,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 중에 첫 번째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 또는 뭐 그 이상의 데이터들 간의 관계성을 우리가 먼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correlation은 사실은 measure of relationship, 즉 관계에 대한 측정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개념적으로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개념적으로도 그렇지만 터미널러지 자체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상관관계,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에 대한 오류라고 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인과관계 오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먼저 얘기를 조금 상식적으로라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causality, 즉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요. 명확하게 화살표가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관계, 상관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의 관계는요.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는, 즉 다시 말하면 이 화살표가 양쪽 방향으로 가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임상 실험 같은 데서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침밥을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수명이 짧다. 그러면 수명이 짧고 긴 게 결과가 되죠. 그렇죠? 그 원인이 뭐였어요? 지금 이 얘기에서의 원인은 아침밥을 먹고 안 먹고가 원인이 됐어요. 그런데 아침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수명이 짧다라고 이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얘기냐? 라고 하면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침밥을 안 먹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장인이거나 바쁜 사람들이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쁨 때문에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것을 아침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수명이 줄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의 오류가 될 수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결과값, 수명이 준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원인을 찾아버리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그 원인이 정확한 원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causality, 인과관계와 서로 간의 관계인 상관관계, corre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구분지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결과가 정확하게 이 원인들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샘플들의 비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부터는 어떤 거냐?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먼저 보기 전에 상관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meaning of correlation이라고 해서 상관관계가 표시가 되는 수식이 무언가를 갖다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degree, 즉 그 정도, 세기, 강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가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1.5야. 상관관계가 3이야.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2.7이야. 이거 다 아닌 얘기들이에요. 1을 넘어설 수 없고요. 마이너스 1을 넘어설 수 없어요. 상관관계가 1이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부합되는,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부합되는 어떤 그 관계들이에요. 그러면 상관관계가 0이야 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로 가면 갈수록 파지티브한 상관관계가 완벽해지는 거고요. 마이너스 1로 가면 갈수록 네거티브한 상관관계가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계량화해서 수식화할 수 있는 기제가 바로 뭐다? R 값이고 로우 값이에요. 로우는 이렇게 씁니다.
로우 값. R 값은 누가 만들었냐면요. 피어슨이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만들었고요. 로우 값은 누가 만들었냐면 스페어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는 R 값을 많이 써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키와 아들의 키. 여러분, 아버지가 크면 대략 아들도 크겠죠. 유전적인 거니까. 그러면 이들의 데이터의 두 개의 데이터는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의 1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거 보실래요? height, 키와 IQ. 아니, 키 큰 사람은 IQ 다 높은가요? 키 작은 사람은 그러면 IQ가 다 낮은가요? 이 두 개의 샘플은 어때요? 완벽하게 관계가 없어요. 0의 관계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anxiety와 job performance라고 했어요. anxiety는 뭐죠? 근심,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일에 대한 효율성, 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개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엔자이어티가 크면 클수록 일에 대한 퍼포먼스는 더 적어질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뭐다? 음의 상관관계가 아주 높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마이너스 1이면 상관관계가 낮은 게 아니고요. 1이나 마이너스 1 쪽으로 가면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거꾸로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관관계는 낮아지는 거겠죠. 근데 이 1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여러분 요 제가 우리 수업 서두에 얘기했던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y는 정확하게 x다라고 하는 이 그래프 있죠? x가 1일 때 y도 1, x가 2일 때 y도 2, x가 3일 때 y도 3. 이건 뭐예요? 기울기죠. y는 x라고 하는 이 기울기에서 나온 사실 y는 1x니까 이 1, x 앞에 붙은 이 1 값이 뭐예요? 베타 1 값이 바로 기울기고 바로 상관관계예요. 상관관계의 R 값인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correlation의 의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림으로 보면 어때요? 스캐터그램을 쭉 찍었을 때 R 값이 1에 가까운 이런 것들 0.86 이런 것들 또는 마이너스 0.85 이런 것들은 어때요? X와 Y가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X와 Y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높아지면 낮아지고 요건 높아지면 높아지고 그러니까 얘 둘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 얘는 양의 파지티브 양의 상관관계가 높다. 얘는 음의 상관관계가 높다. 그런데 R이 0인 이 친구를 한번 볼까요? 이 스캐터그램을 한번 보시면요. X가 낮은데 Y는 높은 게 있고요. X가 높은데 Y는 또 낮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종잡을 수 없다. 즉 이 점들, 이 다트들이 아무 때나 막 찍힌 거예요. 그렇죠? 아무 때나 막 찍혔어요. 이 좌표 평면상에 아무 데나 막 찍혔다라고 하면 상관관계가 낮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스캐터그램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R값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R값을 구하는 공식이 있다 이거지. 어차피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의 키가 쭉 50명의 표본이 있고요. 그들에 속한 아들의 키가 또 50명이 이렇게 있어요. 어차피 데이터는 있다 이거지. 이 데이터를 봤을 때에 즉 아버지의 키에 해당하는 X 데이터와 아들의 키에 해당하는 Y 데이터 이 둘 간의 상관관계 이거 인과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X가 Y에 영향을 주고 Y도 X에 영향을 주는 이 상관관계의 R값 상관관계는 어떻게 구한다? n-1 분의 분자가 zx, x의 z값 곱하기 y의 z값을 곱한 다음에 전부 서메이션 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구한다. 뭐를? x와 y의 상관관계, 즉 R값을. 피어슨이 만든 R값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z값은 어떻게 구하는데 우리 z값 구한 거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x라고 하는 샘플의 z값은 어떻게 구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 분의 각 50명이면 각 50명의 값 빼기 그 50명의 평균값 이렇게 구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게 ZX 값.
여기 ZX 값이 다 들어가고요. 여기 ZY 값이 다 들어가요. 그 두 개를 곱한 것의 서메이션이 바로 R 값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식으로 알 수 있고요.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X, Y 분포가 있어요. 전체 학생이 몇 명인가 하면요. 15명이네요. 1번부터 15번까지가 있고요. 자, X는 뭐였냐면 1번 학생의 수능 성적. 그럼 Y는 뭐냐? 1번 학생의 이번 기말고사 성적.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상관관계가 또는 그 이후의 인과관계가 프레딕션, 예측을 하는 기초자료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으면요. 이 관계를 알 수 있으면요. 수능 성적을 보면 이들 신입생들의 수능 성적을 보면 올해 기말고사 성적을 예측할 수 있다. 그 얘기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측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럼 X의 데이터들이 있고요. 15명의 데이터가 있고요. Y의 15명의 데이터도 우린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X 15명의 데이터의 평균값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이 평균값을 바탕으로 표준 편차값도 구할 수 있겠죠? Y도 마찬가지예요. 평균 Y 바 평균값과 Y의 표준 편차값 S값도 구할 수 있네요. 자, 근데 ZX값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여러분? ZX값 아까 공식 있었죠? Z값? 표준 편차분의 그 값 빼기 평균값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 0.63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분모에는 96.53이라고 하는 X의 표준 편차값 여기 있네요. 96.53 분의 뭐? 분자에는 자기값 595에서 뭘 뺀 거? X의 전체 평균 X바 534를 뺀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 값이 바로 1번 학생의 Z값이 되겠네요. Y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구한 거예요.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세 번째 다 그렇게 구한 거예요. ZX와 ZY를 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각 15명의 학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R값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ZX와 ZY를 곱한 값을 다 더하라 그랬어. 자, 봐봐. ZX와 ZY를 곱하면 0.63 곱하기 1.64가 되겠죠? 그럼 이게 ZX와 ZXY를 곱한 값은 1.03이네요. 그렇죠? 그거를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1.03 더하기 마이너스 0.05 더하기 2.52 더하기 1.26 더하기 쭉쭉쭉쭉 15명을 다 더하니까 12.67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이 12.67이 바로 뭐다? 우리가 수식에서 얘기하는 요 위에 분자값이 ZX, ZY 곱한 거에 서메이션 15명을 다 더한 값. 최종적으로 12.67을 뭘로 나눈다? n-1로. 즉 15명이니까 14로 나누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14분의 12.67 하면 그게 바로 R값이 되는 겁니다. 무려 0.9가 나왔어. 아까 제가 최고 코렐레이션 값은 1이라 그랬죠. 파지티브한 방향으로. 근데 무려 0.9가 나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수능 성적을 보면 기말고사 성적을 대략 0.9, 90% 정도 우리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만큼 상관관계가 높다는 얘기지. R값을 우리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0.7 정도면 상당히 높은 코렐레이션을 보인다라는 걸 우리는 기준적으로 0.7, 0.3 이하는 이 두 개의 변수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스페어만이 만든 로우 값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R값을 구했죠. 이 R값은 누가 만든 거랬죠? 피어슨이 만든 거랬죠. 그렇죠? 근데 스페어만은 R값 대신해서 로우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계산하는 방식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똑같은데 이번에는 이 점수로 있는 게 아니고요. 랭크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수능 1등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3번 학생이네요. 얘를 1등으로 둔 거예요. 그 다음에 15등 안엔 누구예요? 이 13번째 학생이 15등에 꼴등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X, Y라고 하는 것은 원값이에요. 로우 데이터죠. 그렇죠? 근데 이 로우 데이터를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이미 어떤 사람이 한번 가공을 한 거야. 어떤 식으로? 랭크로 가공을 해버렸어. 로우 데이터는 없어져 버렸어. 누가 지워버렸어. 이 두 개의 변수는. 그러면 우리는 뭐야? X의 랭크와 Y의 랭크만 가지고 있어. 순위만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래도 우리는 이들 x와 y의 상관관계를 구할 수 있다. 뭘로? 스페어만이 만든 로우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 이거야. 무슨 문제냐? 7번 학생 565점과 15번 학생 565점. 점수가 같네. 그러면 랭크가 어떻게 돼요? 얘도 6등, 얘도 6등. 그러니까 6, 7등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점수가 같으니까 뭐야? 타이드 랭크가 나오는 거야. 랭크가 어느 한 사람이 6등 가지고 가고 어느 한 사람 7등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점수 같아 버리니까 6등, 7등을 나눠가지 못하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타이드 랭크 때는 에버러지 넣어준다 이거지. 6등과 7등의 에버러지는 뭐예요? 6.5등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5등을 넣고 여기도 6.5등을 넣었어요. Y도 마찬가지예요. Y도 여기 보세요. 7번 학생과 9번 학생이 Y 값이 어때요? 56.56점으로 똑같아요. 그럼 뭐야? 얘가 5등, 얘가 6등이 아니고 이 둘의 랭크는 순위는 5등과 6등의 평균인 5.5등을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디퍼런스를 구해야겠죠. 그렇죠? 4등에서 1등 뺀 거, 8등에서 7등 뺀 거. 이 디퍼런스의 또 제곱을 구해야겠죠. 이 제곱은 3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해서 이 D의 서메이션, 이 D의 전체 더한 값은 36.5네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 이건 디퍼런스의 서메이션이 아니고 이건 뭐였죠? ZX 곱하기 ZY였죠. 그렇죠? 그들의 서메이션이었죠. 피어슨 R 값은. 근데 스페어맨이 만든 로우 값은 얘들의 빼기의 서메이션, 다 더한 값이에요. 그 D의 제곱의 서메이션이 36.5가 나왔네요. 그리고 로우 값을 구하는 공식은 좀 더 복잡하네요. 자, D의 제곱의 서메이션 값에다가 6을 곱하고요. 그걸 1로 빼요. 그리고 n이 몇 개죠, 우리? 15명이죠. 15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요. 요게 스페어만이 만든 로우 값의 공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한다? 1-6에 D의 서메이션이 아까 36.5였고 15명이니까 15 곱하기 225 빼기 1 이렇게 돼서 대략 계산해보면 0.93이 나오네요. 교수님 스페어만의 로우 값과 피어슨의 R 값이 아까 피어슨의 R 값이 0.9였잖아요. 조금 다르네요. 0.03 차이 나네요. 근데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봐주죠. 뭐 왜 0.03 차이가 나느냐? 요게 있어서 그런 거죠. 뭐 타이드 스코어가 있어서 우리 평균을 한번 냈었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대략 우리는 원 데이터가 아니라 로우 데이터가 아니라 그들의 가공된 랭크 값만 가지고도 우리는 상관관계를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0.93 이렇게. 그게 바로 스페어만의 로우 값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즉 원인과 결과. 이 결과가 초래된 그 원인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까지 알아야 되냐면요.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원인, 세 번째 원인이 있으면요. 이 결과를 초래하기까지 첫 번째 원인이 몇 퍼센트 영향을 줬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원인은 28% 영향을 줬고 두 번째 원인은 57%의 영향을 줬고 세 번째 원인은 16% 영향을 줬다. 이런 원인들의 지분값까지도 우리는 알아야지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과관계의 선행이 되는 상관관계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상관관계를 구하는 스페어만의 로우 값과 피어슨의 R 값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인과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